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K랩 교육용 프로그램 변경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4월 시험부터는요, 프로그램이 세법에 맞춰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변경된 내용들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세법 개정된 내용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 변경된 내용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또 공부할 게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필요 없는 내용들은 그냥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필요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변경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변경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인사급여부터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전산 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봐주시면 되겠죠.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 이 두 급수 준비하시는 분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사원 등록에서 변경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바뀌었죠. 자, 원래는 3천만 원이었죠. 총급여가. 그런데 3,700만 원이고요. 월정액 급여 한도는 210만 원에서 260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 생산직 여부 1번여 체크, 연장근로 비과세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 있죠. 부여. 체크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팁이 뜰 거예요. 전년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라고 뜰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생산직이 맞는지, 연장근로 비과세가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화면 자체가 변경된 거고요. 기준이 바뀐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입력하는 것 자체에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부분이 특히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하실 때 보육수당 입력하시는 거 있죠. 자, 원래는요, 우리가 6세 이하일 때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한도로 비과세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2026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 명당 월 20만 원 이하, 한 명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에 대한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인원 수가 중요해졌죠. 그죠? 자, 그래서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체크하는 칸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부양가족 불러오기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단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반영을 할 거고요.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 주셔야 만약에 두 명일 때는 1인당 20만 원이니까 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네모 박스가 추가되었다. 클릭해야 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양가족 공제 현황에 보시면 기본 공제 인원에 세대주 구분이 생겼죠. 여기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열어볼게요. 자,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한번 연습 삼아 입력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원천이 2026년도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회사를 아무거나 일단 등록을 하세요. 아무렇게나 회사 등록 하나 해주시고
원천 징수 탭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 탭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원이 없죠. 자, 화면과 동일하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진이고요. 주민등록번호도 동일하게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을 때 저희 아까 10번 생산직 등 여부 체크, 그 다음에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하려고 할 때 하단의 팁이 2026년도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다, 변경되어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기억 안 나실 때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부양가족 입력해 볼게요. 김유아. 자, 주민등록번호는 임의적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 이하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라고 있죠. 여기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체크를 해주시면 한 명 반영이 됩니다. 6세 이하에 대해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도 보시면은 기본 공제인원에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시험에 나오겠죠? 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육수당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급여자료 입력. F4 수당공제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번 비과세 F2 하고요. 보육수당 불러올게요. 자, 한도에 보시면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야간 근로수당도 클릭을 하시면요. 하단 부분에 전년도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60만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연 240만원 비과세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체크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1월이고요. 1월 10일. 그 다음 기본급은 200 적고요. 자, 보육수당 보이시죠? 여기에 20만원 적어볼게요. 자, 비과세는 20만원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제가 40만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체크 박스가 뜰 겁니다. 6세 이하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화면에서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로 인원을 체크합니다 라고 뜨죠. 그러니까 한 명당 2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예 라고 입력을 하시면 1인당 20만원이니까 저희는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20만원까지 비과세 들어가고요. 나머지 20만원은 과세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까 사원 등록 있죠? 여기에서 6세 이하 자녀를 2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임의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명 추가했기 때문에 부양가족 불러오기 2명 됐죠? 2명 반영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재계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 주시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새롭게 반영이 될 거고요. 우리 보육수당 이제 얼마로 바뀌었어요? 비과세가 40만원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2명이니까 한 명당 20만원 해서 합치면 비과세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사원 정보 보이시죠? 20세, 뭐 2명, 6세, 2명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명당 20만원. 인원 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사원 등록에서 불러오기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명칭이 뭐 바뀌었다, 요율이 바뀌었다 이 정도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부양가족 불러오기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자, 보육수당 관련 변경사항 안내라고 되어 있고, 자, 기존에는 사원 등록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였죠. 네, 이제는 사원 등록에서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1명당 20만원. 그래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불러오기를 통해서 몇 명인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여기에는 크게 저희가 들어갈 일은 없죠. 근데 종업원 할인액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 세무 1급 준비하신 분들은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당 공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비과세 F2 그리고 종업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이라고 해서 시가 20%, 연 240만원 중에 큰 금액이 한도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은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가전제품을 종업원을 위해서 조금 더 싸게 할인해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다 그러면 직원몰이 따로 있고 뭐 20% 30% 할인해주는 쇼핑몰 사이트가 따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재판매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게 구매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금액 얹어서 다시 되판다. 이거는 안 돼요. 비과세 안 돼요. 자, 자동차, 대형 가전, 고가 제하다 그러면 2년 동안 재판매 금지고요. 나머지는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럼 본인이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겠죠? 그 시가의 20% 혹은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도 한도 금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연 240만원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매겨버려요. 그래서 일정 금액만큼은 비과세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우리 신용카드 있죠? 여기에 도서 공연이 문화체육으로 바뀌었어요.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왔고요. 사원 불러올게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등 클릭을 해주시면 문화체육으로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 도서 공연이었다 라는 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험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었다 그러면 44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기부금 클릭. 자, 그 다음 불러와 볼게요. 그 다음 유형 F2 해주시면 44번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되었죠? 추가가 됐네 라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우자 연간 월세액에 대한 공제 대상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월세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조건 기억나요, 여러분? 자, 일단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그러니까 얘들은 둘 중에 하나만 부합을 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26년도 세법 개정 내용 보고 오셨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부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 세대주 김 씨가 있고요. 세대원인 이 씨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은 결혼을 했어요. 부부예요. 근데 둘이 따로 사는 거예요. 뭐 직장 때문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따로 거주를 하고 있고 각자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요. 둘이 합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요. 임대인 간략하게 그냥 적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게시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연간 월세액은 본인에 대한 월세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월세액을 납입하고 있고요. 배우자가 또 근로자예요. 그럼 본인에 대해서 배우자 본인도 마찬가지로 월세세액 공제 받은 게 있겠죠. 그 금액이 예를 들어 400이다 라고 했을 때 둘이 합쳐서 얼마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배우자가 400만 원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500만 원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제 대상에게 5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납입한 월세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4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600만 원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제 대상액이 6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배우자 월세 공제 대상액이 800이었다 그러면 저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200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공제 대상액이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배우자의 연간 월세액이 얼마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추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볼게요. 참고로 보시면 월세 공제. 자,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다가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실 때 클릭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그 다음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이런 식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다 적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연간 월세액 공제 대상액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자,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냥 도서 공연이 문화체육으로 변경되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왔을 때 사업소득도 이제는 납부세액 분할 납부, 분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분납 적용해라 그러면 관련된 내용 체크하고 예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면 아니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법인세 부분이에요. 전산 세무 1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봤었던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부양가족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되는 부분은 없고요. 용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세율이 변경이 되었거나 혹은 입력하는 게 조금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모르고 가는 거랑 한 번쯤 눈으로 보고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경 화면에 신규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고 부속 서류 보시면 주요 계적 명세서라는 게 있고요. 프로그램 한번 열어볼게요. 법인 조정 탭, 법인 조정 두 번째 탭 들어가 주시고요. 신고 부속 서류에 보시면 주요 계적 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서류는요, 저희가 이때까지 입력했던 부분들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F12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 입력된 내용들이 다 불러오거든요.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주요 계정 명세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F12 불러오기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언급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성급 비용 명세서에는 일자, 대상 기간 일수, 항목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거고요. 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 일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입력해야겠다 하고 입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자, 우리가 앞전에는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까지 있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내용 추가되었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자, 여기에는요, 그냥 공제율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0%. 시험에서 알려주겠죠? 공제율이 몇 %다? 그러면 그 퍼센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고요. 자, 여기 네 번째 탭을 클릭을 하시면 기타 연구 개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또 기타 연구 개발비가 있다 그러면 추가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이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우리가 뭐 양도했을 때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양도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양도일자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법인 조정은 다 맞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세율이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입력하자 그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